2024년 10월 고2 모의고사 22번 지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밤하늘에 있는 나타나래도 있겠죠?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별의 질량만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우리의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간접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비교랑 이제 대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비교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링공의 질량을 이제 얼마인지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면 금속 큐브랑 비교를 해서 측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직접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볼링공 질량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울에 올려놓고 계속 1g, 10g 또는 100g이 나가는 이런 금속 큐브를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게 똑같은 어떤 균형을 이룰 때까지 올려놓으면은 볼링공의 질량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먼 별에 있는 질량을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은요, 훨씬 복잡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별을 떼다가 이제 저울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먼 별의 질량을 알고 싶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측정법을 얘기를 해주겠죠. 자, 측정법은 간접 측정법을 따릅니다. 자, 별의 질량 측정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이제 쌍성의 운동을 보면서 간접 측정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울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쌍성인지, 자,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은 아니겠지만 이제 최대한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우리가 별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다양한 이론을 포함한다고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이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쌍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쌍성이에요. 그래서 이 질량 중심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어딘가의 질량 중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좀 측정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길 원하면 이제 질량을 계산하려고 우선 두 별들 사이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제서야 사용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이제 이 거리, 그리고 이거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자, 요런 값들을 구해갖고 케플러 3법칙에서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저울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값들과 이론들을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좀 더 쬐끄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둘이서 줄을 갖고 당겨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두 사람의 뭐 체중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이쪽에 가깝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좀 더 가벼울 테니까 팽글팽글 돌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좀 더 무거우니까 질량의 중심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이거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뭐 질량 차이가 나올 거고,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 정도 될 거고 얘는 얼마 정도 되겠다. 뭐 자세한 값은 뭐 이제 중력상수랑 이런 것들도 이제 더해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자, 얘를 어떻게 재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거 사이의 관계들을 우리가 공식을 세워가지고 그럼 얘네가 각각 얼마쯤 나오겠다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울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와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수치들을 측정하고 뭐 여기 거리라던가 뭐 이거 도는 속도라던가 이런 거, 자, 이 값들을 특정 방정식들과 함께 사용해서 질량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측정이라는 작업은요, 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관계를 가질 거니까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거는 자,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들을 단순히 이제 중재되지 않는 측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볼링공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이제 잘 살펴보면은 볼링공과 뭐 이 질량과의 관계, 그래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정립된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특정 크기들을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자,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좀 더 중심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관계들과 값들과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어떤 공식을 산출을 해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측정이라는 거는 이미 정립된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정립된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게 측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입니다. 자, 결정하기 위해서 질량을요, 나의 볼링공의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는 측정한다는 거죠. 나는요 아마도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을요 어디 위에 놓을 수 있냐면 이제 저울 위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을 compare A with 이제 B죠. 잘 알려진 질량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질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여러 개의 어떤 넘버 오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러 개의 금속 큐브와 같은 것, 이것과 같이 알려진 이런 질량. 선생님은 콤마가 가려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요것과 비교를 하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각각. 자, 이 큐브들이 이제 무게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뭐 1g, 10g, 혹은 100g 이런 무게가 나가는 큐브들을 각각 올려놓으면서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컴페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풋과 이제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ight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comparing 이런 식으로 해서 준동사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진 질량이라고 여기서 no는 여기서 mass를 수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knowing이라고 쓰시면은 이 질량이 뭔가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색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ing는 이 큐브를 수식하는 겁니다. 무게가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사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weigh 이렇게. 자, 좀 많이 복잡하죠?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hings라는 건 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제 무게를 재는 이런 작업들. 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요, 아는 것을요, 뭘 아는 걸 원하냐면 질량을요. 자, 멀리 떨어진 별의 질량을 알고 싶다면 좀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머치는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자, 비교급 강조부사는 much, even, still, a lot, 뭐 far, by far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very만 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자리에다가 지금 목적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complicating 이렇게 쓰시면, 자,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want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knowing으로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자,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의문문 어순 도치를 할 때 이렇게 do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I do 이렇게 쓰시면 뭐 이상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됩니다. 4번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요 뭔가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뭘 말할 수 있냐면 대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측정하는 것은요, 뭘 측정을 하는 거냐면 질량을 측정하는 건요, 뭐의 질량? 그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건요, 포함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요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대절은 명사절의 대절이고요. 자, 뒷문장이 지금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쓸 수가 없고 형용사절 which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메저링 같은 경우는 주어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처럼 measur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준동사, 즉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동명사의 수일치는 우리가 단수로 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nvolve 이렇게 복수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장 굉장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원한다면요, 측정하는 것을요, 자, 뭘 측정하기를 원하냐면 질량을요, 쌍성, 바이너리 스타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한다면요, 자, 우리는 우선 결정합니다. 중심을요, 질량의 중심을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질량의 중심? 자, 두 별들 사이의 질량의 중심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절차적일 때 이렇게 de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가 목적어 1, 여기가 목적어 2. 자,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디스턴스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함께요. 뭐와 함께? 값과 함께. 자, 여기서는 공존주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라고 하면 주기와 어떤 특정한 이제 사례를 가지고요. 케플러의 3법칙에 해당하는 케플러의 3법칙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을, 좀 기니까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측정하고 싶다면요, 그 쌍성의 이제 질량을요,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두 별 사이에 질량의 중심을 결정을 하고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리를 그 센터,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왜 그 다음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중심을 결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뭐와 함께 계산한 거냐면 값과 함께 공전주기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례 케플러의 3법칙에 자, 계산하기 위해서 그 질량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want 다음에 쓰는 건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다니까 measuring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사로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이 거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형용사절이고요. 이 자리에 that은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에 동사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그냥 calculate 요렇게 안 쓰시면 됩니다. 복잡한 말이에요. 과학은 정말 과학지문 좀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도 힘내봅시다. 다시 말해서 자, 측정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 별의 질량을요. 자, 우리는요. 측정을 합니다. 다른 양들을요. 여기선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걸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씁니다. 그런 이제 값들을 자, 함께 쓰는 거죠. 뭐와 함께? 자, 특정한 방정식과 함께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other이 나왔기 때문에 other 다음엔 복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quantities 대신에 quantity 이렇게 해서 단수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유주 같은 경우는 and로 인해서 여기 있는 measure과 병렬을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준동사로 us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위에랑 똑같이 동사 자리가 아니고 준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calculate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죠?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날이. 자, 측정이라는 것은요. not A but B입니다. 자, 측정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고 그리고 중재되지 않는 어떤 추정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뭐의 추정값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성들의 존재하는 특성들의 어떤 독립적으로, 자, 조금 기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성값들의 이제 간단하고 중재되지 않는 어떤 추정값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determination은 계속 계산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특정한 크기에 대해서. 특정한 크기들의 계산과 측정이라는 거죠. 자, 뭐 앞에서? 어떤 배경 지식 앞에서. 어떠한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 개의 받아들여진 이론의 배경 지식 그 앞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나데이 법비 구문 이제 조심해서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심플 같은 경우는 엔드론에서 mediated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수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니까 얘를 simply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부사로. 자, 여기는 부사 자리죠. 왜냐면 existing을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프로퍼티를 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존재하는 값. 자,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또 수동으로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xisted 존재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accepted도요. 받아들여진 이론. 근데 여기에다가 accepting 이러면 이론이 뭔가를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2번 글의 요지를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자, 측정이란 작업은 뭐예요?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해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뭐냐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하는 거, 직접 측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알고 있는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질량을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와야 더 복잡해진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쓰시고요. 복잡해져야지 이게 더 간단해지면 안 되겠죠. 심플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별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시죠.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순서 삽입에 이제 포인트로 쓰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얘 다음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론을 포함을 한다는 거죠. 여기가 빈칸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방법의 예시를 나타내는 이제 if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시의 시작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삽입의 포인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같이 이제 두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떨어뜨려 놓고 separately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 apart면 사실 뒤에 from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with까지 이제 from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자, 얘는 삽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라고 했으니까 환원은 없고죠. 다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순서에 이제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되냐면 땅성 측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별 질량 하나를 측정하려고 여러 가지 값들을 함께 구하는 거죠. 자, 이걸 일반화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다른 값들과 함께 방정식과 함께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빈칸 출제가 될 수 있고 여기 투게더는 위에랑 똑같이 자, 이런 것들로 바꿔 쓰시면 안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 단순한 중대되지 않는 값들의 측정이 아니다.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말은 곧 뭐니까요? 이게 아닌 게 자,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특정 크기를 계산하는 거다. 요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저게 아니라는 게. 자, 그래서 여기도 빈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경으로 이제 깔아야 되는 건데 뭐 독립이라던가 아니면 separation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분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걸 기본 이론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